하면 되는 거야? 네, 지금 듣긴 했는데 여기 녹음 누르셨네요. 네. 아, 하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방성한 노무사 TV의 방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방성한 노무사와 함께라는 블로그로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는 방성한 노무사 TV라는 유튜브로 해설소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실업급여와 이직 확인서에 대해서 우리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매년마다 저희도 누구나 다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모임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제가 노무사니까 안부를 묻던 중에 조심스럽게 야, 나 이번에 사표 쓰다. 예, 근데 어서 들어보니까 사표 등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우선. 근데 내 사정이 또 다른 게 있으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냐 우선 알아봐 달라. 지금 갑자기 사표 쓰면 또 어디 생계가 막막한데 떻게든 좀 실업급여에 해당하게 좀 네가 노무사니까 노력해 달라. 제가 실업급여를 주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럼 뭐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 성실하게 답변해 봐라. 내가 요건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 정도를 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뜸 야, 실업급여가 뭐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도 노무사인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이제 실직한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서 그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실업수당이죠. 그래서 이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에는 그게 보면 구직급여, 그 다음에 취업 측진수당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직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예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가 모두 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이제 일정 기간 가입해야 되고 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 활동을 못했을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우선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냐 사업장에서 그렇대요. 얼마 정도 됐느냐 최소한 180일 정도 됐니? 그렇대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표를 쓰는 거니까 이게 비자별적인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우선은 그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친구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했음에도 실업 상태가 된 거는 이제 해당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너 사표를 썼으니까 실업급여가 지금 현재는 안 될 텐데 또 다른 사유가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여행사를 다니는 경우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외국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 거의 중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자발적인 자발적인 사유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니까 요 1년 중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50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되죠. 또 원거리 발령, 보통 한 3시간 이상 발령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결혼, 임신, 출산이나 뭐 의무복무로 이렇게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관둔 경우, 또 질병일 경우에도 이제 객관적 사유로 입증을 할 경우에 그렇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질병이라든가 결혼, 임신, 출산 요 개별적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체불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행이라고 그랬네. 4개월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아까 사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 4개월 넘게 급여를 4개월 넘게 못 받고 있을 때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꺼줄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자발적 사유인데도 객관적 사유로 인정이 된다. 임금체불 4개월 이상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피보험 기간이 18개월 이상 10년이었기 때문에요. 해당이 되고요. 비자발적인 자발적 사유인데 임금체불로 해당이 되고, 뭐 근로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니까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너는 우선 실업급여에 해당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게 전화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친구가 그러면 해당이 되면 지급액은 얼마냐? 수급 기간은 얼마 정도 되니? 또 여기 또 금전에 관한 거니까 굉장히 밝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10년이 넘어서 아까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급 금액은 요게 이제 근속 연수, 재직 기간이죠. 재직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120일에서 270일 동안 최장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받았던 그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될 경우에 일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61,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가 월 한 400에서 500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거의 금액이면 전체는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계의 최저는 유지할 수 있게끔 실업급여 7개월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실업급여 지급액하고 지급 기간까지 이제 제가 알려주니까, 야, 그럼 구체적으로 나 이제 사표 쓰면 어떻게 신청하니? 이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유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 사유 체크하실 때 아까 얘기하는 사표지만 자발적 사유지만은 객관적 사유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거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작년에 좀 바뀌긴 했죠. 8월 28일 날. 이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근로자의 요청이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기관도 바뀐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게. 그럼 이직확인서 뭐 그냥 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직확인서는 크게 보면 이제 왜 이직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이직 당시의 급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구체적인 구직 급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약간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직 확인서는 퇴사자가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 퇴사가 발생한 사유, 임금 지급, 기초일수, 그다음에 임금 내역과 평균 임금 등을 기재해가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퇴사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적 사항이긴 하나 여러 가지 그 급여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제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본인이 구직 신청을 요즘 이제 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직 신청이 됐으면 본인이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재취업 활동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돼요. 면접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실업 인정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이런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업급여 받지만 1, 4주마다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업 구직 활동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실업이 상태이니까 구직급여를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절차 등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신청을 했고, 그때 이제 친구가, 아이고, 우리 친구 역시 노무사니까 틀리다. 야, 자세히 잘 안 하는데, 뭐, 딴 것 좀,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 그래도 너하고 전화 끊으면 맨날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방법도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막상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진짜 본인이 이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가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도 제가 알려줬고요. 또 전문가하고 구체적으로 전문가 상담, 뭐 네이버의 지식인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개인적 사유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지금 실업급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나 입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을 때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또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친구한테 하나 팁으로 하나 더 알려준 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다가 야 내가 이거 중간에 관두면 어떡할 거니 너 그랬더니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땡 그랬어요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줬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제 실업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던 우리 친구가 받던 중에 이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년 이상의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또 이건 바로 주는 건 아니니까요. 뭐 취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유지했으니까 참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지급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미지급 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용보험의 한 그 급여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취업 수단까지 제가 알려줬더니 우리 친구가 아이고 우리 친구 옛날에 나하고 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똑똑한지 몰랐는데 노무사가 되더니 엄청 똑똑하고 야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야 그러지 말고 니네 여행사 빨리 복귀해가지고 응? 너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잘 다닐 생각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좀 약간 쓴웃음이었던 거죠. 쓴웃음 치면서 우리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 여러분 지금 경기가 되게 가뜩이나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구직급여 우리가 일명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실업 상태 됐다고 모든 근로자가 다 되는 건 안 되니까요. 아니니까 요 해당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서면 등을 입증할 때 또 이렇게 잘못하면 해당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 입증이라든가 뭐 이직 확인서 문제 등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뭐 코드 체크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상담하시고요. 전문가 중에 최고 누구죠? 방성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주 우리 그 방송한 노무사와 함께라는 블로그 와주시고 지금 유튜브로 해설해 드리고 있는 내용 같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업급여와 이직 확인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우리 친구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끄나?